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세훈쌤이 한 건 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 목소리 잘 들리죠? 저희가 마이크 사용법을 몰랐나 봐요. 몇 개월 동안. 지금 거의 방송 1년째 하고 있는데 마이크 거꾸로 하니까 잘 들린다고 하는데 세훈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래 제 목소리는 잘 들렸을 거예요. 완쌤 평소 목소리가 좀 다르죠? 완쌤은 인사해 보시면. 예, 안녕하십니까. 그거 봐봐요. 혹시 목소리 다르다니까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표정이 저쪽에서 녹음하는. 좋아요. 벌써 표정이 오케이. 이러면서 자기 놀라는 표정이에요. 자, 오늘은 8월 14일 날 이제 너무 늦었죠. 죄송합니다. 메일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사항하고요. 8월 27일 날 질문입니다. 나는 나무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을 두 개를 합본해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관련된 고입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참고로 지난 방송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충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의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의대 입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교과 내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중 과목 중 가장 중요한 건 생명과학이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영어도 중요하고 고전도 중요하고 다 잘해야 된다. 네, 굳이 선택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윤사를 하면은 좀 좋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학부모님들은 윤사를 필수로 저희가 말한 걸로 이해를 하셨대요. 저희 의대 입시에서 윤리와 사상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쵸? 생명공학하고 연결시킨 그리고 물리도 그 괜찮아요. 연결도 그렇지만 저는 답글이 되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가 됐든 점수만 잘 나오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의대 입시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청취자분들께서 바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었어요. 우리 애가 지금 직윤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걱정된다. 네. 그래가지고 전혀 아니라고. 직윤을 받을 수 있다면 물리도 상관이 없는 거고 미술도 상관없다. 사실 뭐 미술은 해당 사항 없겠지만 해당 사항이 어떻게 자꾸 이상한 얘기하려고 또. 미술 중요하죠. 심장 중요하죠. 그림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이크 거꾸로 달았다고 지금 막 이제 훅 들어오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어떤 취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과 내신. 그 다음에 개별 과목으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한다면은 당연히 생명과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굳이 중요한 내용을 따지자면 국어야 국영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뭐 좀 데코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스테이크 먹고 샐러드 먹고 디저트를 뭘로 먹느냐에 대해서 뭐 윤리와 사상을 디저트로 먹으면 좀 입가심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또 질문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 완쌤이 마지막에 정리했던 3가지 원칙,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하신다면 선택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주 확실하게 좋은 어떤 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한데 메일리님이라고 저희가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떠한 질문 사항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과거 영재고에 대한 어떠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분 나는 나무님도 이제 과거 영재고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특목고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방송을 과거 영재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그 다음에 자사고, 그 다음에 일반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확정됐으니까요. 이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각각의 학교들에 관련된 좀 장단점을 좀 한번 따져보고, 나는 나무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지역을 딱 특정하셨거든요. 김포 이 지역 제 친구 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거 영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볼게요. 자, 과거 영재고는 언제부터 준비를 하죠? 이게 요새 추세를 보니까 이거 참 심각하다 생각이 드는 게 과학고 영재고 왜 엄마들 카페 하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되게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그래요? 예. 가입이 돼? 아,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엄마들 카페잖아요. 저는 수능생 카페 이렇게 써 있어요. 수능생 카페. 죄송해요. 저 다 안 해요. 저는 뭐 카페 같은 데 아니, 안 들어가서. 그런데 보면은 커피를 마시지. 예.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과거 영재고 준비가. 맞아요. 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부모님들의 생각들이 점점 연령대가 낮아져서 심지어는 막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과학고를 준비하네, 뭐 3학년 때부터 맞아요. 준비하네 맞아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학원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사업들이 어려우시다 보니 자꾸 이렇게 학년을 내려서 애들을 모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과거 영재고는 선행학습을 통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예를 들어 시대의 추세가 예를 들어서 초사부터 준비하면은 사실상 초사 때 준비해야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 입시 제도의 패착이에요. 이게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중1 아드님이 지금 과학고를 목표로 했던 건 아닌데 과학고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학원에 갔는데 네, 학원에 갔는데 학원에 갔는데 이제 학원이 잘한다. 그래서 이제 과고반으로 좀 한번 땡겨보고 싶은 상투적이죠. 네, 상투적입니다. 네, 상투적이긴 하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진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생각- 거 아, 있어요. 그리고 수밖에 저는 없어요. 저는 상투적인 이런 소식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슬픈데? 굉장히 슬퍼요. 이게 매우 듣- 슬퍼요. 이게 듣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이 이것도.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쉽지 있구나. 않아요. 미친 이거 행복하신 분이에요 지금. 네. 근데 과학고 특목고 입시는 그러니까 특히 과학고 입시 같은 경우는 물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도 저는 뭐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 과연 그게 못하죠. 과연 그게 좋은 선택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묻혀서 그것만 준비를 해서 과학고를 갈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고를 가야 되는데 그것만 거의 뭐 학원에서 모든 시간들을 거기다 쏟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학과학을 하는 것도 거기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고 그런 상태에서 과학고 영재고를 갔을 때 그때의 후폭풍은 정말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고 영재고 어느 정도의 물론 수학 과학에다가 치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치중이 그냥 치중의 느낌이어야 되지 그거를 이 아이의 모든 걸 거기다 걸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과학고를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라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과거 영재고가 사실 영재성을 갖고 판단하는 그게 게 아니라 아니죠. 선행 능력으로 선행.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커다란 교육 적폐 중에 하나예요. 특목고 입시 중에서 가장 큰 교육 적폐가 사실은 외고 국제고가 아니라 그 과거 영재고인데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과거의 경험을 놓고 이제 그 외고 국제고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이제 사실상 이제 이런 문제가 된 거고 또 이미지가 이런 게 있잖아요. 과학기술, 대한민국의 미래, 과거 영재고는 그나마 선하다. 이런 어떠한 논리가 좀 있어서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영재성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행을 갖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선행학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늦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학원의 시스템상 최근의 흐름에서는 좀 늦었죠. 왜냐하면 최근의 트렌드는 초 5, 6 때 좀 준비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초 5, 6 때 좀 준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정도라면은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것을 놓지 않고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저희가 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학원들이 이 주 5일, 주 7일을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강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영어를 못하고 국어를 못하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나중에 얼마나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죠. 사실은 실제로 선택을 요구한다는 게 이 학원들이 가장 큰 실제로 문제예요. 이렇게 가끔 상담 오시는 어머니들 중에 고등학생 한 2학년 정도 되는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어머님들이 가끔 상담을 하실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딱 그 틀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뭐 그 이하부터
과거 과학고 영재고 준비를 맞아요. 했는데 네. 떨어졌어. 그러고 나서 자사고 맞아요. 봤는데 또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렇게 해서 일반고를 가게 됐는데 얘가 가장 큰 문제가 국어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뭐 수학이야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의 성적이 나오는데 나머지가 그걸 전혀 못 받쳐주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고에 갔을 때도 그 일반고 상위권에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당연히 못 생긴단 들어가죠. 말이죠. 국어 영어가 안 네. 되는데 단위수 자체가 있고 그리고 국어 영어가 안 되면 뭐도 안 되면 사회도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세 개 과목 자체가 안 되는데 이 학생이 상위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그 학원에서 혹은 어떤 곳에서 뭐 주 5일 동안 수학 과학을 한다. 아니면 7일 동안 수학 과학을 해야 과학고를 간다고 했을 때 가도 문제긴 하지만 못 갔을 때가 사실 더 큰 문제. 그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실 예.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질문 이 정도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과고, 외고, 자사고별로 뭐 각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뭐 외고는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외고는 아마 영어 내신만 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3학년 영어가 다 A라고 했을 때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요것만 봐요. 그러니까는 외고 국제고는 사실상 영어, 국어, 사회 내신만 평가한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세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않죠. 학생부 상에서 중요한 것은 진로랑 동아리 활동 정도, 네. 예. 독서 그렇죠. 정도만 신경을 독서. 쓰시면 네. 돼요. 그래서 네. 사실 외고 국제고는 준비하는데 그다지 부담이 없어. 그런 그냥 건 없어요. 학교 생활 네, 열심히 학교에서 하면 활동을 열심히 자연스럽게 하면 해결되는 돼요. 거기 때문에 과고랑 영재고랑은 다르게 외고랑 국제고는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자소서 쓰고 면접 보고 예, 막판에 이렇게 면접 준비를 네. 잘 그 할 수 정도 하면 있으면 갈수 있- 갈 수 있다고 갈 수 생각해요. 있는 학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사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세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이제 학교마다 학점도 이제 뭐 과목 차이는 조금씩 예, 있죠. 과목 점수도 잘 따야 되고 세특도 좀 잘 따야 되는 예.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고, 외고보다는 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또 이 자사고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중학교 과정에서의 생활을 잘하면 돼요. 잘하면 그렇습니다. 독서 많이 맞아요. 하고 봉사 많이 그게 하고 또- 활동 많이 하고 그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영재반 활동 같은 것들은 아예 쓸 수가 없기 쓸 때문에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다만 외고, 영재고랑 과고는 얘기가 또 틀리죠. 다르죠. 특히 다르죠. 영재고는 네. 2차 입시에서 선행을 요구한다. 이걸 좀 명료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 선행에 관련된 영재고 2차 입시가 수능의 의미가 없다는 거. 요거는 하나 의미를 좀 두셔요. 직접 관련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영재고 2차 시험을 준비했던 내용에 대한 수학적인 형태의 내용들이 영향을 주긴 주죠. 당연히 수학이라는 공부 자체가 영향을 주긴 주지만 수능에 있어서의 어떤 실질적 과목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아이들은 수능 공부할 때는 또 해당 교과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을 한번 이해할 수 있고요. 과거는 내신으로 뽑죠. 예, 과거는 내신으로 뽑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신이 수과학 내신으로. 그러니까 과학 활동을 많이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목고 입시를 위한 학원 장거리 라이드를 감수해야 할까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할 필요 없죠. 예, 대학도 아니고 또 아니요. 특목고 입시를 위해서 장거리 장거리를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거기 뭐가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장거리 라이드가 저는 어느 정도- 저기 청주에서 대치동 간 학생 알아요. 예? 제가 예전에 가르쳤어요. 민사고 할 때 제가 가르쳐서 민사고 보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제 아는 애도 저기 그 영재고 준비하느냐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재고를 준비한다고 했을 땐 장거리 라이드를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대치동에 특정 학원에 애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객관식 시험으로 뽑는 거고 주관식 객관식 지필 평가를 본다라고 했을 땐 지필 평가를 하는 애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모의고사를 봐도 뭔가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다. 영재고를 준비하신다면은 장거리 라이드 불사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예, 만약에 장거리 라이드를 하지 않고 동네에서 영재고를 준비한다고 그건 좀 준비하는 게 아니시니 그건 그냥 맛만 보고 그렇죠. 국어도 시키고 영어도 시키셔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가야죠.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그 곳에 애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가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특정 학원 하나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3개도 아니에요. 뭐 일단은 학원을 말씀드리면 파인만은 아니에요. 거기서는 거기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걔네가 언제부터 영재고를 준비했다고. 그 영재고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 학원은 실질적으로 민사 수학 경시 대회라고 하는 그 출처 불명의 내용을 만드는 거고, 실제로 거기는 영재고 학원 아니고요. 이 정도 말씀하시면 2개가 어딘지 알 거예요. 예. 과거 현재 그 다음에 그 학원하고 그 다음에 청담어학원이 인수한 그 학원하고, 제가 뭐 남의 학원 뭐 홍보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거기가 사실 애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학원도 요즘 자꾸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또 이 2학원이 싫은 사람들은 또 어디선가 또 찾아요, 어떤 학원들을.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쨌든 대형 검증된 곳으로 가서 승부를 보시는 것이 맞고, 동네에는 분명히 존재할 수 없어요. 시장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재고를 반드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애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동네에서 하신다면은 마음속으로 영재고에 올인하지 마세요. 국어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면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자소서 면접에 대한 대비가 조금 있기는 해야 될 텐데. 그건 만쌤한테 오시면 돼요. 세훈쌤도 잘하시고 만쌤도 잘하시니까. 뭐... 세훈쌤은 학생이 찾아오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있어요. 중학생, 초중고까지는 세훈쌤이 더 그게. 서울대 철학은 세훈쌤이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철학이 너무 어려워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대체 어떻게 해야 서울대 철학과를 가는 거야? 근데 정말 인문대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보내기 진짜. 아니, 난 다 어려워. 어쨌든.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재고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 교육제도 개편에 즈음하여 한번 요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죠. 이번 교육제도 개편이 영재고랑 과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의미가 있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표현해서 상승을 할 것인지, 가치가, 아니면은 좀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합을 유지할 것인지. 자, 영재고 과거는 어떻게 보세요? 입시적인 측면을 놓고 보셨을 때, 입시 측면... 이번 입시안 발표 나온 걸 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입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영재고 쪽에서 변화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영재고의 경우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 싶은 게, 이미 선택 과목들의 경우에서도 영재고에서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갖춰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재고의 경우에 지금 뭐 입시제도가 변했다고 해서 어차피 의대를 의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 뭐 그다지 차이 없을 거다. 뭐 요즘 뭐 의대에 가는 애들은 영재고 안 가니까요. 못 가니까. 그런 방향이 있죠. 완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영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들어가냐의 영향이 있어요. 의대는 포기하고 가는 분위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좋은 입시 성과를 하고 간다면 사실 영재고 가는 게 부적절하죠. 입시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 때는. 그러니까 영재고에서는 의대를 가려면 어쨌든 수능에만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 하강이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수리가가 산더미처럼 어려울 때야. 하긴 그것도 그렇죠. 수학과 과학 그리고 과투가 보장이 될 때야. 뭔가 이렇게 수학에 몰입을 한 그들이 이과 수능에 있어서 국어와 영어에 감각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영재고에서도 충분히 정시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었는데, 개정 수능 교과 과목 자체에서의 어떠한 수학과 과학에서의 변별성이 지금의 수능 제도보다는 현격히 낮아졌어요. 수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마 확통이 대세가 될 거고, 이건 뭐 수학 학원 원장님들도 예상을 한단 말이죠. 기하가 물론 있지만 누가 선택할 것이며, 미적도 굉장히 극히 드문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영재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은 서울대라기보다는 의대일 텐데, 그죠? 물론 서울대도 원하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이제 일단 수시나 수시로 대부분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영재고 아이들이 정시를 노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정시의 대부분은 의대인데, 의대가 확통을 보게 되는 순간 사실상 영재고 애들이 몰입해서 강했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하는 게 어려워야 되고 내가 못하는 게 쉬워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입시제도 속에서는 수학이 지금의 어떠한 수능 체제처럼 강한 어떠한
그 학생들의 어떤 장악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과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저는 불편함이 있고 불리함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얘기인데 이제 저도 처음에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른 문제인데 학교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영재고 과거에 학교의 설립 목적에 네, 공감해서 가면 공대 자연대 갈 그렇죠. 사람만 가면 괜찮아요. 되죠. 그러면 네. 측면에서 괜찮은데 이제 지금처럼 입시에 다른 데에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별로 좋을 것도 없고 뭐 이렇다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예,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고와 외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자사고 얘기부터 먼저 살짝 언급을 하죠. 예, 자사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아요, 그죠? 막 죽었어, 막 죽었다가 보죠. 지금 너무 널뛰기를 하고 있어. 숨을 다시 해니까 기어 나와 무슨 뭐 이상한 네? 포즈 짓지 마시고.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보이니까 가능하지. 왜 손이 이렇게 자사고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뉴스 보니까 그 이제 교육부 장관 새로 바뀌면서 또 자사고 외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을 그렇게 힘있게 밀고 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네. 현 정권 하에서 과연 자사고 외고에 대한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저는 뭐 그 청취자분들 뭐 느낌을 아시겠지만은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현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자사고 외고에 관련된 정책은 대단히 무리수가 있었다. 처음서부터. 근데 무리수가 있는 정책에 있어서 이 정책을 실현하려면 정권 초반이어야 돼요. 맞아요. 이미 1년이 지났고 1년이 지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커다랗게 지지율을 깎아먹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교육정책 그렇죠. 분야였거든요. 저는 실현할 만한 에너지는 이제 남아있지 맞아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교육 분야에 있어서 대입 정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대학 구조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구조 개혁에 지금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형태의 교육부 장관이 들어와서 한가롭게 입시 제도나 만지작거릴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 구조 개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발등의 불이 거기에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임용고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입시 정책은 이대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냥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그냥 현상 유지. 그러니까 존립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일단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존립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자사고가 이제 앞으로 입시에서의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갖고 있느냐. 요 점에 대해서만 일단 청취자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상상고는 어떨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상상고만 나오면 이상하게 물어보고 싶어.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예. 아니 상상고 내가 뭘 상상고를 뭐 신경을 왜 많이 써? 상상고 얘기도 있어요 여기? 있네. 있어요. 있으니까. 그 있으니까. 일반고하고 자사고 내신 등급 차등 말씀하신 분이구나. 예. 상상고 그거 말고 이제 일단 그거 언급하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상상고나 뭐 이런 어떤 자사고 일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입시에서 얘네가 어느 정도 유리할까요? 요 정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말씀을 요새 드리겠죠. 이제 저기 입시 시즌이니까 저기 고등학교 3학년들 네. 이제 자기소개서를 도와주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생활기록부를 조금씩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크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 지금 귀를 막 크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검토를 하다 보면 그 학교 그러니까 자사고들이 되게 많은 수의 자사고들이 학생들한테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맡겨놓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뭐 거의 다 그렇죠. 근데 네. 일반고의 상위권 학생들은 안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학교가 책임져 주죠. 예, 선생님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신경을 안 다뤄주- 쓰는 분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신경을 맞아요. 써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분도 문제가 있어요.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고는 신경을 너무 써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쓰셔야 되는데. 근데 지난번 예전에 저기 완쌤이 한번 내신 그 뭐 표준 편차랑 이런 말씀하셨던 걸 예. 제가 아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이를테면 내신 6등급을 맞는 학생이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딱 그대로만 보면은 이를테면 상산고에서 내신 6등급이고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이 있다. 이건 일반고 내신 1등급 당연히 윈입니다. 이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사고에서 6등급이 나온다. 이거를 일반고 내신 1등급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만약에 내신 1등급을 일반고에 내신 1등급을 자사고에서 비교한다고 치면 그냥 수치로 비교하기 조금 어렵지만 수치로 비교했을 때 전국 단위 자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 단위 자사고에 적어도 한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일반고 1등급하고 비교가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6등급이 일반고 1등급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거기다가 지금 물론 상산고가 전국 단위 자사고이긴 하지만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곳에서 6등급을 맞는다. 이거는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하겠지만 일반고로 따졌을 때 3등급, 2등급, 3등급 정도의 힘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자사고가 갖고 있는 입시에서의 어떤 유리함과 불리함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이야기한다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정시를 준비하는 것은 일반고냐 자사고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만 이제 기숙사 생활, 그 다음에 학습 분위기가 좋은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시를 놓고 수능을 놓고 봤을 때 보편적으로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유리하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면학 분위기가 좋고 그렇죠. 그냥 공부를 기숙사도 다 하니까. 있고 그런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더 낫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나는 홀로 독야청청 잘해 하고 다니면서 라고 하는 학생한테 사실상 뭐 일반고냐 자사고냐가 그다지 불리하다 불편하다는 없어요. 예. 문제 수시인데 네, 수시. 자사고는 특기자 전형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일반고는 뭐 직윤이라든가 일반 전형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노리는 게 특기자 전형을 주로 노리게 되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자사고 내에서도 평점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외대부고 4가 일반고보다 좋다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외대부고에서 용인외대부고입니다. 상산고보다 훨씬 좋죠. 외대부고 4등급은요. 연세대학교를 떨어집니다. 컷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를 외대부고 학생이 수시로 붙는다라고 하면 그건 특기자로 붙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세훈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건 없다. 내신에 있어서는. 다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은 수가 뭔가를 좀 공부를 하고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사고냐 그 일반고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레벨 자체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왜냐면 많이 들어본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요소는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매번. 그러나 그것이 엄청나게 당락을 결정하면서 합격을 좌우할 만큼의 즉 붙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아이를 떨어뜨리고 능력이 없는 아이를 붙여줄 만큼의 수준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는 맞아요. 네, 맞아요. 일반고에서 능력 있는 애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특목고에서 능력이 없는 애가 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을 만큼의 결정적 차이는 아니다. 다만 비슷하면 분명히 그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예, 그건 어쩔 수 활동상의 차이도 예.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다양한 걸 열어주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들에서 이를테면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더라도 서류 평가를 할 때 등급 자체를 정량으로 평가해 버리는 경우들도 몇 퍼센테이지로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자사고 특목고 쪽에서는 못 넣는 전형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고에 내신 1등급과
자사고에서 내신 6등급을 맞는 아이의 경우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의 이 태도가 다릅니다. 6등급을 맞는다는 건 그 학교에서 평균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걔 좀 이상해요. 네, 이거는 이상하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아이가 좀 이렇게 좀 머리 놨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애가. 평균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고 이거는 사실상 아이 얘가 6등급은 아니겠지 설마. 아니 얘는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자사고에서 내신 6등급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태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교 전반 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사실은 그 일반고 1등급이 저 시골에 있는. 아 물론 그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야. 바닷가 좀 있어 바닷가 나가. 그러니까 야 너희들 뭐 하냐? 이거 저녁 먹고는 뭐 하냐? 그러면은 갯벌 가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갯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전교 1등이 뭐 5등급. 모의고사 5등급, 예, 그래서 전교 2등이 뭐 모의고사 7등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학교의 1등급은 무조건 낮겠죠. 근데 그건 그렇죠. 사실은 네. 어느 데나 마찬가지라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부분이고 지금 교육에 관심이 있는 어느 정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추상적으로 들어가서 자사고가 갖고 있는 입시에서의 어떠한 그 이익과 손실, 이게 교육제도 개편 과정 속에서 자사고의 입시적인 형태에 대한 어떠한 의미, 이 부분은 완쌤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근데 좀 계속 좀 초질과 좀 비슷한 입장을 좀 갖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수시에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자사고가 좀 유리한 측면들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예. 약간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유리함을 그래도 그렇게 완전히 내려가긴 저는 좀 힘들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시제도 자체가 뭐 나쁘게 개편된 게 아니잖아요. 네, 자사고에. 네. 예. 어쨌든 정시도 30%가 됐고 네. 정시에서 자사고 애들이 뭔가 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특기자를 없앤다 하면은 그걸 또 이렇게 잘 나눌 거예요. 대학이 알아서. 특기자는 이름을 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 요렇게. 그래서 입시에서 존속이 될 것 같고 존속이 되는 한 자사고가 좀 유리한 이런 국면에 대해서는 뭐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 네. 다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사고 6등급이 뭐 일반고 1등급보다 나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요분은 이제 뭐 이 자녀가 여기 다닌다는 자부심으로 모든 이제 자기 자존감을 형성을 하니까 그렇죠. 여기에 너무 크게 이제 비교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예. 부담 갖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꾸 뭐라고 하시면 그리고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시면 이렇게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케어해 드릴게요. 그러면 교육진담이 케어하면 훨씬 나아요. 왜 대답이 없어, 세훈쌤. 아니 뭐 저는 상상고 자기 시킬까봐 아직. 아니 상상고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고 그 학교 좀 들어갔다 고등학교 그거 좀 들어갔다고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상상고나 외대부고는 학교가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오히려 얘네들이 컨설팅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맞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나무님에 대한 그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예고도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예고는 아니까 얘기하면 돼요.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자,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질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의 입시적인 형태에 대한 그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이번에 세훈 쌤이 한번 일단 국제고는 땡큐죠. 네. 국제고는 사실 이렇게 입시제도가 변화했을 때 가장 잘 맞는 학교예요. 지금 현재 입시제도가 변화했을 때는. 그렇죠? 근데 외고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차이가 좀 국제고랑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외고의 경우도 이미 외고 쪽은 그러니까 문이과가 통합된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대부분의 외고들이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고보다는 확실히 변화의 속도가 빠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외국어 쪽에 시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뭐 영어든 중국어 뭐가 됐든지 간에 시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하지만
대부분 외고들이 그런 선택지들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능의 난이도가 뭐 수학에서 선택 가능성 같은 걸 생각해 볼 때 외고에서 다른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사실상 국제고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외고도 역시 지금의 이렇게 입시도가 변화했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원쌤은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국제고보다는 외고다. 이런 느낌. 국제고는 원래 좀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고는 확실하게 그래도 뭐 제2외국어 하나가 되잖아요. 제2외국어 하나 하는데 그게 어딘데. 특히 영중어를 구사하면요, 이거 쓸모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뭐 외고 부채 사실 같은 맥락이죠. 비슷하죠. 예,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외고는 대원외고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원래 그 원톱이 하나 있으면 그 원톱 따라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끌어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 최고 명문고등학교가 어디냐라고 예상을 하라면 전 대원외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세상의 평가는 그냥 다 그 밑으로 줄 서는 거예요. 저는 전주 동암고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동암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전주 동암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방송에서 그렇지 찾아요. 전주 동암고 누군가 막 찾고 막 이 사진 이랬어 이러면서. 네, 조석이 나온 학교입니다. 어쨌든 막 그런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저는 뭐 외고가 상당 부분 좋아졌다. 특히나 확률 통계에는 외고가 엄청나게 강의를 잘 하고 많이 했던 과목인데 거기까지만 하게 되면은 의대 입시를 치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정시에서. 네.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의 문이 상당히 열렸다. 그러면 사실상 외고가 득세를 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저는 사실은 5년 전부터 이 얘기했어요. 5년 전부터. 근데 이제 최종 확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우리의 예측대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경쟁률이 조금 변화가 올해는 없을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 사실상의 경쟁률에 대한 변화는 조금씩 생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중3 교실의 분위기가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서서히 좀 달아오르기 시작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이렇게 꽤 있어요. 높아졌어요.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올라온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외고 국제고는 또 사실 접근성도 되게 좋아요. 영어 절대평가에서 그렇죠. A만 그렇죠. 받으면 되고 A만 받으면 되니까. 국어도 A만 받으면 네, 되고 범위가 굉장히 사회도 넓어졌어요. A만 받으면 그러니까 예전 작년만 도전해 하더라도, 볼만해요, 다. 작년만 하더라도 상대평가에서 등급이 이제 네, 문제가 됐는데 지원할 수 있는 애들의 숫자가 꽤 적었는데 이제는 뭐 지금 뭐 사실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고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나무님에 대한 질문도 같이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좋을지 김포고등학교가 그나마 탑이라고 하는데 문과적 성향이 강한 중상위 아이로서 무리해서 간다고 해서 내신에 너무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미리 걱정을 하네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 예전에 김포고등학교에서 논술 강의 해주러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학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이 학교. 논술 강의를 하러 가셨다면서 왜 놀러 갑니까? 강의가 꼭 이런 게 있어요. 강의가 뭔가 이렇게 꼭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가는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놀러 가는 마음. 저 예전에 원주고등학교에 가서도 한번 학원 그 원주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랑 싸웠어요. 그 선생님이 막 되게 막 뭐 그랬는데 수업하는 거 한번 딱 들어보시더니 막 되게 이렇게 배꼽 인사 비슷하게 나이 드신 분이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미안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막 되게 툴툴댔거든요. 이러면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김포고등학교는 뭐 이 동네에서 이렇게 나쁜 학교 아니거든요. 예. 근데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많이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이게 참 네, 애를 못 보고 이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문과적 성향이 강한 중상위 아이. 이게 지금 중학교에서는 어쨌든 이과 쪽의 성향을 가진
그러니까 저희 이제 문이과 좀 안 나눠서 생각하고 싶은데 뭐라고 지칭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런 아이들하고 인문사회학적 성향이 인문사회학적 예술을 사랑하고 인문사회학적인 어떠한 진로 희망을 갖고 있는 아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인문사회학적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중상위 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많이 보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분명히 중학교 때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뭐 중상위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였다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과목들에서 되게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것과 연계해서 뭔가 학교에서 이 활동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신에서 불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전체를 따졌을 때 이과적 성향, 그러니까 이건 또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자연과학 쪽의 성향을 갖고 있는 네. 그런 학생들하고의 경쟁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네. 피할 수 있으니까 네, 피할 수 괜찮아요.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를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이 어느 과목인지를 분명하게 찾을 수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거기가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가도 될까? 분명히 이거는 물론 학생의 성향이 조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했을 때 분위기를 봤을 때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김포 뭐 나쁘지 않아요. 요즘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뭘 못하는 학생한테는 조금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뭘 못하는 걸 피하니까. 예. 근데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불리해진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특정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어찌 보면 불리해진 거죠. 왜냐면 특정 과목만 잘하면은 그것만 계속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종합적인 그렇긴 능력을 하죠. 요구하는 어떤 교육 제도가 개편됐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 같으면 상당히 뭐 이과 상위권 학생으로서 인정받았을 학생이 어찌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학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거든요. 다만 옛날에는 교육 경쟁에서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던 학생들도 살살 피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이렇게 골라가면서 거기서 뭔가를 이슈화를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뭔가를 자기가 활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 특히나 중상위권 학생이라면은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저는 오히려 이런 학생들은 친구 많은 데 가라고 얘기합니다. 네, 괜찮아요. 예, 친구 많이 가는. 그러니까 해당 중학교의 학생이 많이 가는 데를 가라. 그러면 동아리 만들기도 쉽고 뭔가 이렇게 동아리 가입하기도 쉽고, 즉 내 동기들이 많이 간다는 건 내 선배들도 많이 갔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학교 내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함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고 내에서도 본인의 몫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 드렸던 이렇게 학교들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쭉 보면은 학교가 나름 고민하면서 어느 고등학교든지 간에 준비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그날 너무 바빠서 소개를 많이 못했지만은 사실은 그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들을 갖다가 저희가 많이 해봤는데 되게 준비를 많이 한 학교들이 많아요. 뭐 강북의 재현고 같은 경우 되게 준비 많이 했어요. 이 학교도.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고 활용도 있게 좀 움직이시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진로를 못 정했는데 역사에 가장 흥미가 있어서 그쪽 관련 책만 봐요. 역사를 기반으로 한 진로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근데 대부분 다 역사만 봐요. 이거 나는 나무님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들 다 아마 남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의 한 그 3분의 1은 역사만 봐요. 예. 삼국지 안 보는 걸 다행으로 아시고. 삼국지 보나요? 뭐 언제 어쨌든 역사의 기반인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로 기반에 대해서 직업과 진로를 일치하지 않게 생각만 하신다면 역사가 상당히 좋은 컨텐츠거든요. 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난 컨텐츠예요. 외국에선 이거 하면은 되게 인정받아요. 그리고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거 인정받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사학과도 있고요. 뭐 문화인류학과, 동아시아 뭐 사 이런 곳이 있겠죠. 인문학 관련된.
이런 쪽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역사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문자 주세요. 이거를 방송으로 하면은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를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뭘 준비하시면은 역사를 전공하는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이후 역사 쪽 전공 분야를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고로 저희가 금요일날 99.1 한국사 방송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다 쫙 역사 석박사 과정 마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나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취미였어요, 취미. 그리고 제 나중에 은퇴하면은 역사 소설 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뭐 취미로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문자를 보내달라. 왜냐하면 요거는 희소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마치 저희가 이거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2라고 아직은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아이. 억지로 하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네요. 되도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렸으면 하는데 동기부여가 좀 안 되고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되냐 뭐 이런 말씀 하는데 도움 됩니다. 도움 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을 때 조금씩 좀 상담 받고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니까 학원을 막 돌리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밤까지 같이 붙어 있거나. 이게 참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받는 방식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루줄 말씀 못 드리죠. 뭐 어떻게 하면 돈 좋아하는 애들은 돈 얘기해야 되고요. 동기부여를 받는다. 이게 어떤 애들은 나랑 성적 비슷했는데 제가 성적이 올라가 그럼 자기도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애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어서 뭐라고 하나 딱 이걸 하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건 있어요. 상담을 하시면 그러니까 아이 성향에 따라서 뭔가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상담을 받으실 때 생판 처음 보시는 분한테 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 아이를 좀 잘 지도했었던 학원에 가셔서 좀 진행을 하시고요. 뭐 생판 처음 보는 그 정도가 되려면 교육진담에 오셔야 되는데 저희 조금 바쁘니까 이거 일정 끝난 다음에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적 있어요? 두 분인가 오셨었어요. 이거 문자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자소서도 도움 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붙었어요 또. 잘 다니나 모르겠네. 근데 그 애는 뭔가 감각이 있어서 잘 다닐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고에도 관심이 있는데 예고와 예고 입시에 대한 방송도 가능할 거 있는데 저 예고 잘합니다. 제가 학원부터 초창기에 제가 아주 큰 학원을 한번 런칭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대 가는 학생들 뭐 이쪽 저 원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한때 홍대에서만 놀았었는데 예고는요 재능이에요. 요거는 조금 약간 달라요. 재능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재능 있는 거는 그냥 본인도 알고 그럼 근데 제일 먼저 본인이 알아요. 학생 자신이 알아요. 이거는 내가 재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려보면 알아요. 그럼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예고를 가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예고는 실기가 반영이 되고 커리큘럼 자체가 실기 위주의 어떤 학교이기 때문에 재능이 없는데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노력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재능이 없어도 갈 수는 있어요? 내신만 잘 받고 학원을 막 뺑뺑이 돌리면 가겠죠. 가서 뭐 할 건데요? 예술. 안 되죠. 그러니까는 가서 예술을 못하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거고 입시 미술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술을 못하고 입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고는 간단해요. 예고 입시는 간단해요. 그냥 재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학원에 가서 있어. 근데 참고로 모든 예체능 학원은 다 재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제3자의 시각을 가지시고 학생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면 근데 항상 예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게 좋아. 그리고 난 이걸 하면은 몰입을 잘해. 다 그래요. 만화 그림 그릴 때 다 몰입하지. 저는 몰입을 못합니다. 나 저는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학습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기 부담을 덜려고 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좀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이렇게 캐면은 이실직고해요. 그러니까
예고 입시에 대해서는 더 힘들다라는 맞아요. 거고요. 저는 참고로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가 홍대에서 가장 성적이 좋아요. 최근에 이 청취자들께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미대 중에서 디자인 쪽은 이미 학업적 능력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가게 되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학업적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수생의 합격 비율이 재학생의 합격 비율보다 항상 높았던 학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12년 동안의 입시 과정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서 13년이 걸리는 그게 바로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 홍대미대였습니다. 예, 참고하시면은 이게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다. 이거야말로 재능으로 승부하는 것이고 재능이 계급이다. 그러니까는 내 아이를 이런 계급 사회에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내 아이의 현재의 계급이 어디인지, 현재의 재능에 따른 계급이 어디인지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애들 다 공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일반고는 이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활용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일반고는 나빠진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일반고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나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일반고를 다른 데를 못 가니까 일반고를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고를 선택해서 갈 텐데 나는 어떤 걸 해야겠다는 걸 분명히 계획을 잡고 가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설명회를 하거든요.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화요일 날 설명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설명회에 오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마감이 돼서 이 신문지를 깔고 앉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신문지 주나요? 신문지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전화로 지금 추가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신문지를 깔아야 된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뭐 분당에서 진행을 하는데 킨스타워에서 하고 대치동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계획을 또 만약에 생기게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로 이번에는 좀 제가 올릴까. 그래서 오늘 머리도 깎고 왔어요. 괜찮아요? 깎으셨구나. 머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 관심을 좀. 요즘엔 내가 머리를 깎는데 아무도 몰라요. 저는 머리를 안 깎는데 아무도 모르던데. 집에 가도 몰라. 중요한 건 집에 가도 몰라. 나 진짜 슬퍼요. 아무도 몰라. 본인이 막 얘기하고 다녀. 머리 깎았다고. 예, 그래서 살도 뺐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과 조금 다르게 내용을 하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면은 저희가 내용들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육진단 블로그가 요즘 계속 개편돼 가지고요. 이 정보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수시 논술 전형에 관련된 정보도 올라갔고요. 9월 모평에 관련된 정보도 올립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450만, 480만이죠. 누적. 예, 그 입시 정보에 관련돼서 480만의 어떠한 그 380만이죠. 누적 인원을 갖고 있는 파워블로그예요. 나름 교육진담 블로그가 그 전에 다른 어떤 블로그들이 이제 이 교육진담으로 개편이 된 그런 부분이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와 보시면 소소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깨알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 지으면 저희가 밀린 숙제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하네요. 예, 속이 다 시원하네. 그쵸? 이거 댓글 볼 때마다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데, 좀 부족하시더라도 뭐 요 정도 하고요. 또 추후에라도, 저희에게, 질문사항이라든가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몰아서라도, 반드시 늦더라도 안 하지 않는다. 이런 교육진담의 원칙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훈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동암고 세훈쌤. 교가 아세요? 교가? 아니 저는 학교 졸업하고 학교 가본 적도 없어요. 교가 못 외워요? 몰라요. 난 첫 구절 아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를 안 불러요. 그래요? 응. 우리는 단조예요. 그래서 기억해요. 자, 완쌤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